매주 수요일 이 시간 ETF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ETF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ETF 시장도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그래도 미국 증시 위주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네. 일주 성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ETF가 지난 한 주간 4% 상승하면서 가장 좀 좋은 흐름 보였고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비중 한 60% 정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ETF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움직임에 좀 많이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ETF로는 차이나 태양광 ETF가 지난 한 주간 3.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AI라든지 미국 빅테크에 조금 반등이 나타나면서 지난 한 주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일주간 성과가 좋지 않았던 ETF 중에는 은과 관련된 귀금속 ETF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네. 지난 한 주간만 보신다면은 원유도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1개월 성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1개월 성과에서는 여전히 보험과 관련된 이제 배당 전략 ETF들이 성과가 네. 호조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중국 바이오테크라든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차세대 주도주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헬스케어 ETF도 1개월간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개인들의 그 자금 움직임도 한번 보시면서 심리 한번 파악해 보시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베팅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난 한 주간 흐름 보시면은 코스피 200의 일간 수익률의 2배 움직임을 추적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3천억, 일주간 3천억의 개인 순매수 금액을 나타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상당한데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지난 한 주간 1,000억 원에 가까운 개인 순매수 금액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확보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CD 금리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킹형 ETF로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 ETF로 지난 한 주간 200억 원 정도 자금이 몰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그 금리에 대한 네. 하락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금리의 방향성도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초장기 채권 ETF로도 지난 한 주간 150억 원 정도 개인 순매수 자금이 유입이 됐고 1개월 기준으로는 한 400억 원 정도 자금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이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할 때에는 커버드콜 전략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성과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 전략에 이제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커버드콜 전략의 대표적인 ETF인데요. 지난 한 주간 120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부터 지금 사이에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네. 뉴스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채권이라든지 ETF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감지가 됐나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주말 동안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 이 국내 ETF 시장의 성과 측면에서의 움직임 한번 말씀드리고자 테이블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10월 10일 당일 이제 ETF 성과인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제외하고 ETF 중에서 가장 좀 성과가 좋았던 ETF들인데 아무래도 유가가 좀 크게 반응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업스트림, 그러니까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좀 집중 투자하는 미국 원유 생산 기업 ETF가 어제 국내 ETF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7.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방산과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미국 우주항공 디펜스 ETF도 어제 하루 동안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각광을 또 받는 시기가 이런 지정학적 그렇죠. 이슈가 발생할 때인데 이제 금과 같은 이제 은도 귀금속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덱스 은선물 ETF도 어제 하루 한 4%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방산 관련된 사업을 네. 영위하는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아리랑 방산 ETF도 어제 하루 동안 4% 상승을 하면서 어제 하루는 이제 주식 측면에서는 에너지와 방산 그리고 원자재 측면에서는 귀금속과 원유 관련된
관련된 ETF가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제 미국 증시를 본다라면은 방산 관련된 뭐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그렇죠. 보였고 유가도 안정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향후 이제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털 쪽 그리고 좀 저가 매수의 어떤 움직임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어떤 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난 한 달간의 성과를 보여주셨을 때 네.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이 보험과 관련된 네네, ETF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순매수를 한 것이 미국의 또 배당주와 관련된 맞습니다. ETF인데 네. 뭐 배당이라든지 보험, 뭐 금융 쪽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연말로 다가오고 시장에 특별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 인컴 전략 관련된 네. ETF들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런 측면에서 보험주가 이런 배당 전략의 어떤 중심에 좀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1개월간 약 8% 정도 보험주가 상승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당에 관심이 나타내는 그런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상장된 배당 전략 ETF는 사실 섹터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성과 측면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만 바라보고 어떤 네이밍의 배당이 있어서 이 ETF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네. 섹터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단순히 배당만 바라보고 ETF를 투자하시기보다는 이런 배당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자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라는 것이 이제 배당을 받고 나면은 배당락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 이익이 어느 정도 좀 상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국내 ETF 시장에 국내 주식형 배당 전략 ETF 중에서 좀 대표성이 있는 ETF들을 좀 비교해 보고자 네. 테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아리랑 고배당 ETF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ETF에는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금융 관련된 그 종목이 한 50% 정도 그러네요.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덱스 고배당 같은 경우도 증권이 16%, 보험이 8%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음식료가 1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스터 고배당도 반도체가 26%로 네.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ETF도 이렇게 섹터가 너무 굉장히 다른데요? 굉장히 상이하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르기 때문에 성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네. 그래서 성과 테이블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 1주간 아리랑 고배당은 1.2% 하락을 한 반면 이제 타이거 배당 귀족 같은 경우는 3.3% 하락을 했는데 타이거 배당 귀족 같은 경우에는 섹터로 보시면 음식료와 통신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 차이가 났고 연초 이후에 그렇다면 배당 기족이 좋지 않았느냐? 그렇진 또 않거든요. 타이거 배당 기족 같은 경우 연초 이후에 10% 상승한 좋았네요. 반면 아리랑 고배당은 한 8%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당이라는 ETF의 전략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과 차이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10월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10월에는 특히나 연휴도 많았는데 네. ETF 쪽에는 또 신규 ETF가 4개나 상장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영업일이 얼마 있지 않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4개 ETF가 상장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2개 ETF가 상장이 됐고 바로 오늘이죠. 오늘도 2개의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대형주의 대표성이 있는 자동차와 조선 관련된 ETF가 상장이 됐는데요. 이제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자동차 탑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비중을 좀 많이 유의미하게 담고 전장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기업에 나머지를 투자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다, 친환경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친환경선이라는 구조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는 조선의 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기자재 업체죠. 최근에 이제 LNG선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런 LNG의 액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본행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뭐 예를 들어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과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조선 탑3 플러스 ETF도 지난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뭐 조선주 사이클을 생각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I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테마죠. 그래서 글로벌 AI 액티브 ETF도 오늘 상장이 됐는데 이 ETF에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알파벳과 관련된 AI 대표 종목들을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전략의 ETF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ETF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ETF 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